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학문 중에 하나의 이제 파트인데,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라는 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 예측은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건데, 기존에 나타나 있는 자료와 그 자료에서 벌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진 학문이 통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 통계 첫 번째 대표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걸 이해하려면 통계 제일 처음에 배우는 용어를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들이 자꾸 나와요. 거기에 대한 익숙함 필요한 거니까 친구들 처음 만나면 이름 몰랐으면 헷갈리잖아. 다음에 보면 제 이름이 뭐더라? 헷갈려서 이제 쉽게 못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좀 쉽게 안 친해지고. 그러니까 누군가랑 친해지려면 이름을 먼저 기억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별량, 변하는 양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성적, 키, 뭐 여러 가지 몸무게, 우리가 잴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측정값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숫자를 말 그대로 수로 표현한 것, 내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숫자, 그게 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이게 키나 몸무게, 만약 키를 조사했어? 그러니까 153, 162, 174 뭐 이렇게 해서 조사하다 보면 그 숫자들이 하나의 별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별량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세상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무수히 많잖아. 그게 다 별량이 되기 때문에 대표값은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값, 그러니까 이 많은 별량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학교, 뭐 설화중학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몸무게를 구하려고 해. 그럼 1학년 1반부터 1학년 끝반까지 있는 그 많은 학생,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몸무게가 다 별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너무 많은 별량이 있다 보면 이거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값, 설화중 학생들의 키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여기서 배우는 건 세 가지예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뜻인데, 평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뭐 점수 구할 때 평균도 많이 하잖아. 나와 있는 자료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별량의 총합을 별량이요? 내가 수집한 자료, 그 자료의 숫자를 다 더한 값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게 평균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평균이에요. 중앙값은 자료를 첫 번째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자료를 다시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막 조사하다 보면 뒤죽박죽 크기에 관계없이 막 돼 있을 텐데, 걔를 작은 크기부터 큰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두 번째 가장 가운데 있는 값, 걔를 중앙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가운데 있는 값, 걔를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말하자. 중앙에 있으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이럴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중앙값은 자료가 홀수 개이면 한가운데 있는 값, 정가운데 있는 값이 한 개인데, 자료가 짝수 개이면 정가운데 있는 값이 두 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크기 순으로 작은 순에서 큰 순으로 배열했을 때 자료의 개수가 지금 홀수 개 있죠. 홀수 개면 정가운데가 누구냐면 가운데는 얘가 정가운데 값이에요. 얘가 이제 중앙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게 중앙값이 된다. 근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 이렇게 4개가 나왔죠? 그럼 정중앙에 있는 값,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정중앙에 있는 값이 돼요. 지금처럼 자료의 개수가 짝수 개일 때는 중앙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평균을 살짝 이용합니다. 가운데는 2와 3 두 개를 더한 값을 개수 두 개니까 2로 나눠줘요. 그럼 이게 2.5죠? 2.5를 여기서는 중앙값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자료가 홀수 개이면 정가운데 있는 값, 자료가 짝수 개이면 정가운데 있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 걔가 일반적인 중앙값이 된다라는 표시고, 최빈값은 최빈이라는 게 한자어인데, 가장 많은, 빈 가장 많은 값을 최빈값이라 합니다. 그럼 종류, 자료가 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뭐 1, 1, 1, 2, 3, 4, 5 최빈값이 뭡니까? 그러면 1이죠. 1이 가장 많이 쓰였으니까 이럴 때는 1이 최빈값이 된다.
근데 자료의 형태에 따라 2개 이상의 최빈 값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1, 1, 1, 2, 2, 2, 3. 이 자료가 총 7개인데 이 7개의 대표 값을 내가 최빈 값으로 찾기로 했어요. 가장 많은 값. 근데 1은 3개, 2도 3개, 3은 1개. 그럼 이 중에 가장 많이 쓰인 값이 누굽니까? 그러면 1과 2죠. 이럴 때는 최빈 값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값이 2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최빈 값일 때는 대표 값이 2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3개도 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3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3도 3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빈 값이 3종류로 나타납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2, 3, 4, 5 이렇게 되면 최빈 값이 뭐예요? 1, 2, 3, 4, 5? 아니에요. 이럴 때는 최빈 값이 없다고 말합니다. 최빈 값은 말 그대로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개수가 제일 많은 걸 찾아야 되는데 다 동일하죠. 그럼 최빈 값은 누가 더 특별히 많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빈 값이 없다가 돼요. 이런 것도 2, 2, 3, 3, 4, 4, 5, 5 최빈 값이 뭡니까? 그러면 다 2개씩이죠. 누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최빈 값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용어만 몇 개 알아두고 단어의 뜻만 이해하시면 이쪽은 뭐 크게 정말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1번 중앙값을 구하시오. 이건 자리가 홀수기죠? 크기를 작은 순으로 배려합니다. 이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중앙값 찾으라니까 정가운데 있는 숫자 답이 3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죠. 이게 중앙값이 아니에요. 중앙값은 해야 될 단계가 2단계였죠. 첫 번째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 3, 3, 7, 8, 9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앙값을 찾는 겁니다. 정가운데 있는 값 7이 중앙값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얘처럼 이제 짝수계이면 첫 번째 일단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 1, 4, 1, 2, 4, 6, 10, 11 짝수계니까 중앙값은 그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그래서 중앙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둘이 나눠야 돼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짝수계일 때는 중앙에 있는 2개 평균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저기 4랑 6 사이에 만약에 4가 5면 어떻게 해요? 어떤 거? 만약에 4가 여기서 5면 어떻게 5, 6 이렇게 되면? 네. 그때는 2개를 더한다면 2로 나눈 거니까 2분의 11 아니면 혹은 5.5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값이 되는 거죠.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요. 중앙값은 크기에 따라서 양도 되고 음도 되고 영도 되기 때문에 아니면 소수 분수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최빈값은 가장 많은 걸 골라내는 거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평균은 워낙 잘하잖아 여러분들. 다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거니까 그건 잘하니까 그걸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하고 일로 갑니다. 줄기와 잎 여기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왼쪽 그림, 왼쪽에 잘해보세요. 이게 우리만 학생의 예를 들어 이번 좀 전에 봤던 중간고사 우리만 학생 8명 이렇게 뽑아냈어. 8명 이렇게 모여있는 거죠. 근데 그 8명의 이번 중간고사 전 과목 만약 평균이 아니고 저기 뭐 횟수인데 무슨 횟수일까요? 줄넘기 횟수를 합시다 그냥. 네, 줄넘기. 1분에 한 줄넘기 횟수라고 칩시다.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 학생은 72개, 그 다음 68개, 88개, 76, 84, 94, 82, 88인데 이렇게 자료를 조사했는데 8명 자료를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이제 번거롭죠. 근데 이게 8명이 아니고 80명, 800명이라면 숫자만 막 80개, 800개가 나와 있다는 뜻이잖아. 보기가 너무 불편할 거라는 얘기죠. 이걸 조금만 통계 자료를 쓰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간단히 정리할 수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게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거를 통계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줄기와 잎 하다 보면 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 줄기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잎이 달리기 시작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잎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에서 막 여러 개가 뻗어나간다는 느낌이에요. 이런 줄기와 잎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 점수를 보다 보니까 점수대에서 60점대나 70점대나 80점대에서 60점의 그 6자랑 70점의 7이랑 80점의 8은 공통이잖아. 걔네를 줄기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1의 자리가 서로 다르잖아. 이해돼요? 10자리는 동일한데 1의 자리가 여러 개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10자리는 고정해두고 1의 자리만 따로 쓰자고 생각한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68, 60점대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에 줄기를 10자리로 보고 여긴 잎을 1의 자리로 본 다음에 줄기인 10자리는 앞에다가 쓰고 칸친 다음에 그다음에 1의 자리인 잎은 오른쪽에다. 근데 68은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60 쓴 다음에 줄 긋고 8 쓰시면 되고 70은 하나, 둘, 꽤 있죠? 작은 순으로 70자리를 10의 자리 1에다 쓰고 여기다 쓰고 1의 자리는 여기다 씁니다. 2, 6 그러면 읽을 때 72, 76 이렇게 읽겠다는 얘기죠. 그럼 80대는 이렇게 3개의 값을 갖죠. 그럼 작은 순으로 84, 88, 88 82가 네 82도 있죠. 82, 84, 88, 88 근데 8이 두 번 겹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두 번 겹치면 자료의 개수가 2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8이 두 번이면 88이라는 자료가 2개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지막은 가장 큰 94. 이렇게 쓰면 왼쪽 자료보다 오른쪽 자료가 좀 더 범위가 좀 나눠져 있는 상태죠.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 왠지 나눠져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더 아까보다는 좀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럼 자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여기 있는 줄기는 빼시고 잎의 개수만 세시면 돼요. 잎의 자료 개수를 세다 보니까 몇 개죠? 8개. 그럼 총 자료 개수는 8개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줄기와 잎입니다. 이게 거의 초등학생들 수준이에요. 이 정도 개념만 설명해주고 이건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야. 유치원 수준이야. 개념만 설명해주고 여기다 유치원생들 모아놓고 설명해주면 유치원생들 금방 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이 근처에 있는 여기 연화초등학교 병살 유치원 가셔가지고 거기 애들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학교 가서 연화초등학교 병살 유치원 가보세요. 오늘 가봐서 5살 호랑이 반 애들한테 물어봐. 너 혹시 줄기와 잎이 아니? 그러면 그걸 누가 몰라 그런다고 걔네들 다 알아요. 4살짜리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5살부터는 웃어 그냥. 아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어본 여러분한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단어님을 그냥 명심하시고. 왜? 지아 왜? 물어봤어? 물어봤대. 물어봤다잖아. 지아가 물어봤더니 웃더래. 그런 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푸실 때 전혀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푸시고. 지아는 도수분포표. 자료를 몇 개 계급으로 나누고 그 계급의 도수를 나타낸 표. 계급은 뭐고? 여기 왼쪽에 또 자료가 있죠. 아까 줄기와 잎 했는데 사실 줄기와 잎 정도도 좀 정리되어 있는 표이긴 한데 근데 사실 많이 정리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자료가 8개인데 이 표 만들 때 이런 표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자료가 아까 말한 대로 80개나 800개가 되면 앞자리 좀 덜 쓰는 거 빼놓고는 여기 오른쪽에 잎에다가 80개나 800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역시나 얘도 크게 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자료가 많으면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표를 만드는데 이 표를 도수분포표라 불러요. 그럼 도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여기 나오는 계급이라는 단어도 기억해야 되는데 점수대를 보니까 아까 줄기와 잎은 좀 세밀하게 자료를 조사했죠. 정확히 얼마인지 줄기하고 잎만 구분했을 뿐이지 자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나타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번에 도수분포표는 자료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자료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쓰다 보면 그 개수만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포기하고 대신에 개수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대를 표를 만들 때 그냥 60점, 가장 작은 점수가 60점대고 가장 큰 점수가 94니까 그냥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로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만 따지자고 만든 게 이 표예요. 여기 보면 점수를 구분할 때는 꼭 10점 단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냥 점수를 한 10점 간격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게 간격이 되는 거고 아니야 10점 단위로 나눴더니 너무 자료가 없어. 예를 든다면 이 자료를 구성하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눕니다. 일정한 구간. 그 일정한 구간을 우리는 보통 계급이라고 불러요. 근데 구간 나누는데 얘를 이렇게 쓰면 60점대 이상, 60점 이상, 뭐 100점 이하. 이게 의미가 있나요? 60점 이상, 100점 이하면 여기 있는 자료가 다 들어가잖아. 8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통계 자료로 의미가 없잖아. 저기 있는 자료 여기다 싹 다 집어넣으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 자료들끼리. 자료들끼리 구분하기 위해서 표를 만드는 거지 구분 없이 만들려고 표를 만들진 않아요. 의미가 없다 보니까 구간을 너무 넓게 잡았나? 좀 좁히자. 이게 좁혀요. 이번 좁히자고 했더니 60점 이상, 61점 미만 이렇게 잡으면 또 이건 의미가 있니? 60점 이상, 61점 미만이면 60점밖에 없는데? 그럼 60점 0개, 61점 이상, 62점 미만, 얘도 0개. 이러다 보면 쓸데없는 자료가 조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좁아도 문제가 돼서 보통은 그 자료를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간격을 조절해서 이 구간을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는 책에서는 10점 단위로 나눈 것 같아요. 60점 이상, 7점 미만인 사람, 그 다음에 7점 이상, 8점 미만인 사람. 조사하다 보니까 60점대는 1명, 70점대는 2명, 80점대는 4명, 90점대는 1명. 이렇게 만들었을 때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눠둔 얘네를 두 글자로 계급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계급의 이 구간의 개수, 이 개수를 계급의 개수라 불러요. 그 다음 여기 계급의 크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계급을 정할 때 그 구간의 너비를 얼마로 잡은 겁니까? 그래서 오른쪽 끝값에서 왼쪽 끝값을 뺀 값, 70에서 60을 뺀 값, 혹은 오른쪽 끝값에서 왼쪽 끝값을 뺀 값, 80에서 70을 뺀 값, 90에서 80을 뺀 값, 100에서 90을 뺀 값, 이 값들을 전부 다 뭐라 부르냐면 계급의 크기라 불러요. 그리고 그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계급은 10점 차이인데 저희 계급은 20점 차이, 저희 계급은 15점 차이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자료의 그 형평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게 잡아주고 계급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료의 끝값에서 자료의 첫 값을 빼시면 계급의 크기가 나오고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그러므로 아무 데서나 빼도 어떤 계급을 사용해도 그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느 계급을 써도 크게 상관없다는 뜻이겠죠. 아셨죠? 그럼 오른쪽에 그럼 그 계급마다 그 자료의 구간마다 각각의 자료의 개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는 인원수겠죠. 몇 명이라는 인원수가 개수가 될 겁니다. 그 개수를 써주고 이 자료의 개수를 보통 앞으로 줄여서 도수라는 단어를 불러요. 여기 써져 있죠. 자료의 개수. 내가 수집한 자료를 구간으로 나눴을 때 그 구간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말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표를 도수의 분포 상태를 잘 나타낸 표라는 뜻으로 줄여서 도수 분포표라고 불러요. 아셨죠?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를 만들려면 첫 번째 뭐 하셔야 되죠? 계급을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계급에 포함되는 자료의 개수인 도수를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대신에 계급을 만들 때는 그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게, 도수를 쓸 때는 자료 개수가 몇 개인지 잘 세셔서 숫자로 잘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도수 분포표가 만들어지고, 말한 대로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 만드는 거 생략할게요. 그 만들어진 걸 보고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를 봅시다. 3번에서 6번까지는 다음 도수 분포표를 보고 은균에 반 학생이 1년 동안에 도서관에 대출한 책의 개수를 조사하는 건데 0권 이상 6권 미만인 사람 4명. 다시 보면 계급의 크기를 몇 개로 잡았냐면 6개로 잡았죠. 각자 포함되어 있는 인원수가 나왔고 그게 도수겠죠. 계급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계급의 끝값에서 계급의 첫 값을 빼는 건데 어떤 계급이든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6에서 0을 빼게 되면 계급의 크기는 6이 되며 대출한 책의 수가 13권. 대출한 책의 수란 뜻은 도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도수가 13인 학생. 네. 도수가 13이 어디 포함되어 있죠?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대출한 책의 수가, 그럼 대출한 책의 수는 여기죠. 계급. 내가 수집한 자료를 별량 표시했을 때 그 별량이 13인 거예요. 그럼 별량 13은 어디냐면 여기 있겠죠. 12권 이상 18권 미만, 거기에 13권을 빌린 사람이 여기 계급에 포함되겠죠. 그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계급을 구하시오. 그러면 12권 이상 18권 미만. 자, 다시. 대출한 권이 13권이면 대출한 책의 개수를 보는 거니까 왼쪽 계급을 보셔야 되고 그 계급에 13이라는 별량이 포함되는 계급은 이 계급이라는 얘기죠. 그 계급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앞에는 이상, 뒤는 미만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대출한 수가 18건 이상인 사람. 18건 이상이면 여기도 18건 이상이죠. 근데 여기도 18건 이상이에요. 18건보다 많거나 크면 되니까 이 두 계급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학생은 몇 명입니까? 계급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도수가 전체 얼마인지를 물어보죠. 그럼 18권에서 24권은 10명, 24권에 30명은 8명. 모두 다 합치는 거니까 18명이 자료의 개수는 18개 혹은 지금 학생 순위가 18명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대출한 수가 6번째로 적은 학생. 이제 세는 거예요. 6번째로 적은 학생에 속하는 계급이 어딥니까? 적은 거니까 위에서부터 봐야 되겠죠. 0에서 6 미만인 사람이 4명. 그럼 아직 6번째는 여기 포함돼 안 돼 있죠. 그 다음 계급인 6번에서 12권 미만 빌리는 사람이 2명. 그럼 얘네들 합치면 6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6번째, 적게 빌린 사람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이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계급을 쓰시려고 그러면 6권 이상 12권 미만 이 계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셨나요? 모르겠어요? 어렵다. 아니에요. 다시 마지막만. 지금 책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대출한 책 수가 6번째로 적은 사람이에요. 근데 0권 이상 적은 거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봐야 된다고 그랬죠? 0권 이상 6권 미만인 사람한테 야 이번에 올해 니네 대출한 책 수가 6권 미만인 사람이 몇 명이 있니? 그랬더니 어딘가에서 손을 4명이 든 거예요. 저희는 6권 미만 빌렸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대출한 건수가 적은 순으로 6번째를 찾잖아. 그럼 6번째면 이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분단을 나눠서 제1분단에 제1분단에 6권 이상 그러니까 0권 이상 6권 미만인 사람 여기 앉아. 근데 제일 적게 빌린 애가 한 명 여기 앉겠죠? 두 번째 적게 빌린 애가 또 앉겠지? 세 번째 적게 애가 빌렸고 네 번째 적게 빌린 애가 여기 앉아요. 그렇지? 이 계급에는 이렇게 4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적게 빌린 손으로 6번째 학생을 찾고 싶은데 6번째는 이 분단에 포함되지 않겠죠. 이래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나 6번째 인원을 찾고 싶은데 그럼 6번 이상 12권 미만인 사람 뭐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저 선생님 6권 빌렸어요. 걔가 5번째야.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7권 빌렸는데요. 걔가 여기 앉아요. 근데 인원수를 세다 보니까 적게 빌린 손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6번째 인원이 이 계급에 포함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2명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4명 있었고 그럼 적은 순으로 6번째는 이 계급에 딱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 걸쳐 있는 6번째 사람이 포함된 계급이 어디냐고 물어봤으니 이 계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계급은 6권 이상 12권 미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학교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올 거라는 얘기. 이렇게 쉽게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 지우고 여기만 쓸게요. 여기서 약간 말을 바꿔요. 대출한 책의 수가 6번째로 적은 학생은 전체 몇 %입니까를 물어봐요. 대출한 책의 수가 6번째로 적은 사람은 전체 몇 %의 말을 잘못했네요. 자, 말을 잘못해서요. 여기를 합시다. 대출한 책의 수가 18권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입니까? 이게 퍼센트를 물어봐요. 백분율을 물어본다죠. 퍼센테이지를. 그럼 아까 대출한 책이 18권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었죠? 이 계급에 포함된 인원이었고 합치면 18명이었죠.
그럼 18명은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퍼센트지 계산하는 방식은 전체 인원수분의 내가 원하는 인원수 곱하기 100분율은 여기다 100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10 하나 없어지고 또 이렇게 약분하면 6 남죠. 6과 10을 곱하면 60%. 따라서 전체 인원 중에 18건 이상 읽은 사람들은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60%는 100명 중에 60명 정도는 책을 16권 이상 빌려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퍼센티지 문제는 몇 퍼센트입니까? 문제 나오면 계산법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별량 분의 내가 원하는 특정 계급의 별량 곱하기 100 하시면 몇 퍼센트인지 백분율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 도수 분포표는 아린인에 반 학생 35명의 공던지 기록을 조사한 겁니다. 기록이 24 이상 28 미만인 사람이 전체 20%일 때 여기죠. 이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24 이상 28 미만이면 여기예요. 여기는 이 계급. 그 계급이 전체 인원의 20%에 해당한답니다. 여기 있는 계급의 인원만. 근데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이 명을 X명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식 세워요. 20%를 계산하기 위해서. 백분율 계산하는 방식은 전체 인원수 분의 내가 원하는 계급의 인원수 곱하기 100 하면 백분율 몇 퍼센트? 20%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됩니까? 다시 문제를 잘 이해하세요. 여기를 잘 읽어야 돼요. 계급이 24 이상 28 미만이면 딱 요 계급이에요. 요 계급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서 그냥 X라고 둔 겁니다. 근데 그 인원수를 전체에 대비해서 백분율 구해보니까 20%가 나오더라. 도대체 몇 명이어야지만 전체 인원에 대비한 20%가 나옵니까? 라고 할 때 그 백분율 계산 방식은 전체 인원수분의 내가 원하는 계급의 인원수 곱하기 100 하시면 백분율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약분만 잘 합시다. 0 하나 지워도 괜찮겠죠. 똑같이 10으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10과 35는 5의 배수들이니까 이거 나누면 2가 남고 여기는 7이 남죠. 맞나요? 그럼 이제 계산상 7분의 x 곱하기 2는 2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곱하기 2가 돼 있고 얘도 곱하기 2가 돼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2로 나누면 얘는 약분되고 1 남고 얘도 약분되면 1 남겠죠. 그럼 남은 숫자 7분의 x는 1 따라서 x는 얼마죠? 분모분자 서로 똑같은 숫자가 돼야 약분하면 1이 나오는 거니까 x는 7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는 인원이 7명이었다는 얘기죠. 인원수로 본다면. 그럼 이제 2번 문제 32 이상 36 미만인 사람이면 여기 계급이에요. 여기 계급은 몇 명입니까? 여긴 쉽죠. 어차피 여기는 2명, 여기는 7명, 여기는 14명. 여기 모르니까 Y라고 합시다. 저 계급의 인원수 Y명. 여기 마지막 인원수 4명. 이거 다 합치면 전체 인원수 35명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Y는 35에서 여기 인원을 다 덧셈한 숫자죠. 여기 합치면 9가 되고 이거 더하면 23이고 27이겠죠. 그럼 35 마이너스 27 하면 저기는 Y의 인원이 나오고 몇 명이죠? 8명. 네. 그래서 32 이상 36 미만 사람은 8명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때요? 엄청 어렵나요? 엄청 어렵지는 않죠. 처음 배울 땐 좀 애매하고 단어도 헷갈리고 하는데 이 단어와 몇몇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단어니까.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도수 분포표는 이제 숫자로 표를 만든 거고 히스토그램은 그 숫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숫자보다는 그림이 좀 더 눈에 확 잘 띄죠. 그래서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이라는 막대 그래프 모양의 그림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도수 분포표 있죠? 미리 이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10시간 이상, 10분 이상, 20분 미만인 사람이 1명. 그 다음 계급마다 이렇게 인원수 이제 배치돼 있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도수 분포표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도수 분포표의 단점.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명한테 야
아까 선생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표를 보니 야,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사람 손 들어봐. 한 명이 손을 든 거죠.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넌 정확히 몇 번 공부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아까 조사할 때 그냥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냥 손만 들어서 손만 들었는데 그 사이에 저는 까먹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 정확한 그 자료의 수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야. 이 도수 무표의 단점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아까 말한 대로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하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의 개수만큼 일일이 다 숫자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통계적 쓰기는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확한 자료의 수치는 포기하고 인원수, 개수만 따진 겁니다. 근데 이게 숫자를 쓰다 보니까 1명, 2명, 4명, 3명 이렇게 됐는데 서로 비교하거나 이럴 때는 좀 숫자를 일일이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 모양의 표를 그립니다. 근데 그 막대 그래프 모양의 표를 그릴 때 잘 봐. 잘 보세요. 여기 안 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기 보세요. 막대 그래프 모양의 표를 그릴 때 이 가로축에는 뭘 쓰냐면 보통 계급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급을 어떻게 씁니까? 계급의 첫값 10과 끝값 20의 한 칸이 되도록 이렇게 계급을 일일이 다 나열하시면 돼요. 그럼 세로축에는 뭐를 쓰는 건가요? 그럼 이 세로축에는 보통 도수를 씁니다. 그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인원수니까 사람 수 있죠?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런 거 표시할 수 있는 칸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 칸의 간격은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도록 잘 보이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첫 계급 10 이상 20 미만, 보통 이 한 칸은 일반적으로 좀 띄는 게 좋아요. 너무 붙였으면 자료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한 칸 좀 넉넉히 좀 띄워놓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실제로 계급이 없는 겁니다. 0이라고 썼다고 해서 이건 도수를 쓴 거지 이 계급을 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계급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끝에도 보통 계급을 안 씁니다. 앞뒤로는 한 칸씩 띄워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계급 4개를 배열한 다음에 그 계급에 포함된 인원수를 보세요. 한 명이죠? 그럼 위로 한 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계급은 2명이잖아요? 그럼 위로 2칸 가는 거고, 그 다음 계급은 4명이네요? 그럼 위로 4칸 올라가고, 그 다음 네, 그 다음 계급은 3명이죠? 그럼 위로 3칸. 그런 다음에 위로 한 칸 간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계급의 가로 크기만큼 세로를 끌어올려서, 도수 크면 끌어올려서 이런 직사각형을 그려요.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보시고 도수의 양을 세로로 보셔서 요만큼의 직사각형을 그려요. 마찬가지겠죠? 계급 크기 10, 도수양 4. 계급 크기 10, 도수양 3.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의 그래프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그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들어진 이 그림의 모양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수학적으로 그램 그러면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그림을 그렸구나. 근데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럼 아까 왼쪽에서 도수 분포표보다 히스토그램이 뭔가 제일 높은 계급, 인원이 제일 많은 계급, 제일 낮은 계급을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눈으로 잘 보일 수 있는 그림으로 표시하면 좀 통계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 해서 표현을 달리한 것뿐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자료와 여기 있는 자료는 같은 자료인데 숫자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했느냐의 차이점이라 보니까 그림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좀 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서로 다른 자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식은 이렇게 밑에 있는 가로는, 히스토그램의 가로는 뭘 쓴다고요? 계급의 크기를 씁니다. 세로는 뭘 씁니까? 도수의 양을 씁니다. 이걸 이어서 연속적인 막대 그래프,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은 게 히스토그램이더라 라는 거고, 자, 하다 보니까 직사각형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꼭 왠지 넓이 구하고 싶잖아요. 넓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합시다. 얘를 S2, S3, S4 이걸 다 합치면 히스토그램 전체 도형의 넓이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S1의 넓이와 S2의 넓이와 S3 넓이와 S4의 넓이 다 덧셈합니다. 그럼 S1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가로가 얼마죠? 10이에요. 세로 도수 더하기 S2 가로 20에서 30까지 10 곱하기 도수 2 S3 10 곱하기 4 S4 10 곱하기 3 이걸 다 더하면 전체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나오겠죠. 전체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나온다. 근데 쓰다 보니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여러분 분배 법칙 알아요? 네. 그렇죠. 분배 법칙 뭐예요? 그 가로처럼 앞에 어떤 가로 앞에 어떤 숫자가 존재하고 그 숫자를 가로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곱해서 나열하는 거죠. 나눠서 곱해주는 방식. 그럼 네모 곱하기 세모 플러스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 플러스 네모 곱하기 별 이렇게 되는 게 분배 법칙이죠. 근데 분배 법칙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다시 나누기 전 과정으로 돌릴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럼 나누기 전 과정 돌리겠다는 얘기는 뭔가 가로 앞에다가 뭘 곱하고 가로 안에도 뭘 쓰겠다는 얘기인데 가로 바깥에 곱하는 값은 누구예요? 공통된 그치, 공통된 곱을 찾는 거예요. 네모가 같이 곱해져 있네. 그 공통된 곱을 빼고 남는 나머지 세모, 동그라미, 별을 여기에 갖다 쓰면서 걔네들 한끼리 모았던 부호를 같이 갖다 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 내용이에요. 쭉 그냥 더 더해도 되긴 하는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그럼 10 곱하기 왜 계속 있지? 뭐가 됐기 때문이죠? 분배됐기 때문이에요. 분배됐기 때문에 모두 다 10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곱해져 있는 숫자. 가로 바깥으로 뺀다. 그리고 가로를 친다. 그럼 10 빼고 남는 숫자들을 가로 안에 가운데 부호 맞춰서 끼시면 돼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3 10 곱하기 얼마죠? 10. 그럼 히스토그램 넓이는 100. 근데 이 1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0의 의미가 뭐죠? 계급의 크기입니다. 공통적으로 곱해지는 가로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였던 거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10의 정체는 뭐예요? 도수의 합. 그렇죠. 이거 다 더한 거든. 1, 2, 4, 3이 뭐냐면 얘네를 다 더한 거예요. 이거 나오네? 도수의 총합을 곱한 거구나. 따라서 이제 개념을 정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뜻이구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하면 저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계산할 필요 없이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알겠죠?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자, 또 마지막에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중요한 문구.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각 히스토그램에는 각 직사각형이면 얘네들이겠죠. 여기 넓이. 여기 있는 직사각형들.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정비례라는 단어 배웠잖아요, 여러분. 정비례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식이었고 정비의 뜻이 뭐였죠? 칸 수가 2배, 3배, 4배로 늘어날 때 다른 수도 2배, 3배, 4배. 맞아요. 뭔가 하나의 값이 2배, 3배 늘어갈 때 거기에 짝지어져 있는 다른 값이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면 정비례잖아? 근데 여기는 직사각의 넓이는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 넓이의 공통 부분은 가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로가 똑같기 때문에 저들의 넓이를 비교할 때 가로는 비교하기가 비교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 넓이를 서로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비교할 때 이쪽의 넓이를 구하라니 이쪽 넓이는 얼마냐면 10이고 이쪽 넓이는 20이고 여기 넓이는 30이고 여기 넓이는 40인데 서로 넓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 넓이를 비교할 때 가로의 크기인 가로의 길이인 계급의 크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다 똑같이 10이 곱해져 있는데 얘네들 이 넓이를 서로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넓이의 비율이 1대 2대 4대 3인데 이 1대 2대 4대 3의 비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수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계급의 크기와 관계없이 도수의 크기에 따라서 실제로는 넓이가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도수가 2배 늘어. 그럼 넓이도 2배. 도수가 3배 늘어. 도수가 2배 늘었네? 그럼 넓이도, 그러니까 도수가 2배 늘었네? 그럼 넓이도 2배. 도수가 4배 늘었네? 그럼 넓이도 4배. 도수 3배 늘었네? 그럼 넓이도 3배. 정비례하는구나. 따라서 앞으로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 넓이는
계급의 크기 아니고 도수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은인회 반 학생들의 주말 동안 컴퓨터 시간을 조사하는 겁니다. 표가 나와 있죠? 계급의 크기와 계급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고, 계급의 크기는 얼마죠? 계급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근데 선생님 원래 네. 계급의 크기 구하는 공식은 아무 계급 하나에 끝값에서 첫 값을 빼면 된다고 그랬죠? 끝값 아무 데서나 뭐 30배 여기서부터 지금 계급이 나와 있잖아요. 직사각형 나와 있으면 여기서부터 만약 여기 앞에 없어 그러면 이제 빼고 하시면 되고. 앞에 쪽부터 나와도 되나요? 근데 처음부터 해도 이거는 처음부터 만들어 놨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처럼 빈자리야. 처음이 빈자리야. 그럼 여기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계급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얘처럼 첫 자리부터 직사각형 표시되어 있네요. 그럼 첫 자리부터 지금 이 도형의 계급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0 빼기 0, 계급의 크기는 30이고 계급의 개수는 이 막대 그래프의 개수를 세시면 돼요. 6개. 도수가 가장 많은 계급, 도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는 세로의 길이가 가장 큰 계급을 찾는 겁니다. 세로가 가장 큰 게 어디예요? 여기네요. 요 계급. 그 계급을 쓰시오. 90 이상 120 미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반 전체 학생은 몇 명입니까? 반 전체 학생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세로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세로가 도수였으니까 반 전체 학생은 도수의 총합을 구하는 뜻이고 도수의 총합은 세로의 총합을 구하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세로값 3, 두 번째 세로값 5, 9, 그 다음 2, 1 다 합치면 얼마죠? 20명. 컴퓨터 사용 시간이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사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이면 여기 있는 계급과 여기 있는 계급을 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 몇 명이냐면 2명, 여기 1명. 그래서 히스토그램 넓이 구할 때는 도수가 정확히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칸 보시면서 위에다 쓰세요. 3, 5, 9, 10. 잠깐만 여기 하나 빠뜨렸다? 그러고 보니까 요 사이에 10이 빠졌네요. 큰일 날 뻔했네. 30이죠 그러면? 네. 30이에요. 이렇게 써놓는 게 다 안 써니까 다 틀리잖아. 써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10세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5번. 컴퓨터 사용 시간이 120분 이상이고 180분 미만인 사람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몇 명? 3명. 그럼 이 3명은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100분율 구하는 방식은 전체 인원수분의 내가 선택한 인원수 곱하기 100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얼마 돼요? 10%. 선생님 근데 네. 여기 그 사람 수가 30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다 더하는 거잖아요. 각 계급의 여기 세로의 길이가 각 계급에 포함된 도수의 크기라고 그랬으니까. 자, 모든 직사각형 넓이 아까 그랬었죠? 모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얘기는 히스토그램 넓이를 구하는 얘기잖아요. 이 직사각형 모양의 이름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히스토그램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고요? 아까 마지막에?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물론 하나씩 따로 구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귀찮잖아요. 계급의 크기 얼마입니까? 아까 구했네요. 계급의 크기 30. 도수의 총합. 우리 반 전체 학생은 몇 명? 30명. 좀 전에 구했죠. 여기 계급의 크기 30, 도수의 크기, 총 크기 30. 둘을 곱하면 900. 따라서 저 히스토그램 넓이 전체는 900이 된다.